여러분은 혹시 심야에 달리는 지하철을 타본 적 있으신가요?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텅 빈 객차 안의 정적,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 오늘은 실제로 대구에서 회자되고 있는 2호선 유령 열차 괴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일까요? 대구 지하철 2호선은 2005년에 개통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통 초기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심야 시간, 종착역으로 가는 막차에서 내리지 않는 승객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이상 탈 곳도 없고 내릴 곳도 없는데 열차의 맨 끝 칸에는 언제나 낯선 인물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관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막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면 승객들은 모두 내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지막 칸에 앉아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내리는 순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CCTV를 돌려봐도 마지막 역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화면에 잡히고 이후에는 흔적이 사라집니다.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는 무언가였을까요? 더 기묘한 건 이 유령 승객의 모습이 매번 조금씩 다르게 묘사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원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긴 머리 여자가 맨 끝 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역에 도착하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피곤한 눈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반복되는 현상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까요?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괴담이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막차를 탄 승객 중 일부는 내 옆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몇 정거장 뒤에 보니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가 화면 속에 희미하게 흐릿한 형체가 찍혀 있었다며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물론 조작일 수도 있지만 그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청소 근무자가 역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막차가 떠난 뒤 비어 있어야 할 객차 안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확실히 사람이 걷는 소리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소리는 제 뒤에서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 청소 근무자는 결국 두려움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역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심야에 텅 빈 열차에 혼자 앉아 있다가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얼굴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괴담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그 유령 승객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희생자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실제로 당시 192명의 희생자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하철을 떠도는 원혼이 있다는 소문이 붙은 겁니다. 특히 2호선이 화재 참사가 있었던 중앙로역을 지나간다는 사실이 괴담에 더 큰 설득력을 주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사건의 희생자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려는 듯 열차를 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함과 불규칙한 조명, 심리적 긴장감이 착각을 불러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비슷한 증언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단순히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괴담은 지금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송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언급됩니다. 실제로 막차를 타고 확인해 보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일부는 탐험 영상을 촬영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소리와 그림자가 포착되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 2호선 유령 열차 괴담은 단순한 도시 전설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증거일까요? 마지막으로 상상해 보시죠. 오늘 밤 여러분이 대구 지하철 2호선 막차에 올라타 종착역에 다다랐는데 분명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괴담이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구체적인 증언과 기록이 쌓일 때입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유령 열차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실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체험담과 CCTV 관련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격담은 2000년대 중반 막차를 타고 귀가하던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분명히 객차 끝자리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내리지 않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앉아 있던 남자의 자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소름이 끼쳐 친구에게 물었지만 친구 역시 봤다. 분명히 사람이 있었는데 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두 명이 동시에 같은 환영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순간 무언가가 사라진 걸까요? 두 번째 증언은 지하철 직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종착역 도착 후 객차를 점검하던 직원은 마지막 칸에서 사람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앉아 있었는데 다가가자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는 이 경험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때마다 객차 안에는 희미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에어컨 바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CCTV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방송에서 소개된 바에 따르면 특정 날짜의 CCTV 화면에 마지막 역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보이던 승객이 도착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영상은 아니었지만 일부 직원들이 증언하면서 신빙성이 더해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착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이런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괴담은 점점 더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도 막차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낯선 그림자가 비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옆자리에서 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증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단순한 피로와 착시의 결과라고 단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진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경험담들이 대부분 심야의 막차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기척이 거의 없는 늦은 시간, 어둠이 지하 깊숙이 내려앉은 순간, 그 고요한 공간에서 작은 이상 현상은 곧 엄청난 공포로 다가옵니다. 특히 대구 지하철 2호선 유령 열차 괴담이 더 널리 퍼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단순히 무섭다고 소비하는 것을 넘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와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그 사건 이후 아직도 지하철 안에는 원혼이 떠돌고 있다는 해석이 뒤따른 것입니다. 이런 연결은 괴담을 단순한 상상이 아닌 실제 비극과 겹쳐지게 만들며 더 큰 공포와 설득력을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하철에서 혼자 남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늦은 밤, 객차가 텅 비었을 때의 그 적막함, 그리고 누군가 시선을 보내는 듯한 기묘한 느낌. 대구 2호선 괴담은 바로 그런 순간을 건드리며 우리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이 괴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탐험 영상, 커뮤니티 글, 심지어 팟캐스트까지 다양한 매체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때마다 새로운 체험담이 덧붙여집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자신이 경험한 작은 이상 현상과 연결시키며 공포를 체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이 대구 2호선 막차에 타고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옆자리에서 분명히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었는데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괴담은 단순한 이야기로 끝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더 큰 힘을 얻어 하나의 문화가 될까요? 대구 지하철 2호선 유령 열차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도시 괴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기관사와 승객들의 체험담에 불과했던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방송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에서 막차에서 직접 겪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신빙성이 더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짧은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증언은 괴담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괴담이 크게 퍼진 이유 중 하나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19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그 사건은 대구 시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령 열차 이야기를 단순히 무서운 상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혹시 그때 돌아가지 못한 영혼들이 아직 지하철을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위한 유령제를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공포 괴담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기억과 연결된 집단적 무의식일까요? 이 괴담은 다른 지하철 괴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는 특정 터널에서 나타난다는 하얀 옷의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야 열차 창밖에 여자의 얼굴이 스치듯 보였다는 목격담이 반복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심야 시간대에만 열리는 존재하지 않는 역 괴담이 퍼져 있습니다. 승객이 내렸지만 그 역은 실제 노선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의 유령 열차 괴담은 이런 지하철 괴담들과 함께 한국형 공포 전설의 한 축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긴장감을 줍니다. 지상과 달리 폐쇄적이고 어둡고 탈출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이상 현상도 큰 공포로 증폭됩니다. 밤 늦은 시간 텅 빈 객차, 희미한 조명, 끝없이 이어지는 터널. 이 환경은 원래부터 괴담이 태어나기 좋은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대구 유령 열차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 콘텐츠로도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막차를 직접 타본 체험 영상이 올라왔고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기관사들의 증언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소설이나 웹툰, 심지어 공포 게임의 모티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에서 시작된 괴담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적 소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상한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어떤 장소에 대한 괴담을 들은 뒤 그곳을 지나가면 괜히 소름이 돋는 경험 말입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 괴담은 바로 그런 심리를 자극합니다. 지하철을 타는 누구라도 그 순간 괴담 속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 괴담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귀신이 나타난다는 점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치유하지 못한 과거의 상처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화재 참사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공포가 지금도 지하 공간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믿음, 그것이 괴담을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괴담은 때로는 집단의 트라우마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대구 유령 열차 이야기는 공포스럽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대구 지하철 막차에 올라타 텅 빈 객차 안에 앉아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간 듯한 착각, 창문에 비친 낯선 얼굴. 그 순간 여러분은 이 괴담을 단순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괴담의 일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 괴담이 널리 퍼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괴담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유령 열차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호기심 많은 이들이 카메라를 들고 막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지금도 인터넷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첫 번째 사례는 유튜브에 올라온 한 탐험 영상입니다. 3명의 청년이 335 모여 2호선 막차를 타고 종착역까지 가는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객차는 대부분 비어 있었고 그들은 긴장된 얼굴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영상 중간 갑자기 화면에 희미한 사람 형체가 창문에 비친 듯 나타났다 사라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당시 청년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영상을 본 사람들은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조명 반사였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 걸까요? 두 번째는 기관사들의 증언을 검증하려는 방송 촬영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막차 운행을 동행 취재하며 종착역에 도착하는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내린 후 객차 안을 촬영했는데 화면 속에서는 분명히 텅 빈 좌석이었지만 오디오에는 작게 울음 섞인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편집진은 장난이나 조작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진실 여부는 지금도 논란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시민이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그는 귀갓길에 막차를 타고 가던 중 우연히 휴대폰으로 객차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끝자리에 앉아있던 검은 옷차림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착 직전 다시 영상을 확인하니 그 자리는 비어 있었고 승객은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영상은 편집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며 괴담은 더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아직도 지하철을 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검증 시도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대구 지하철 참사와 연결된 집단적 불안과 기억의 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확인하지 못한 진실 앞에서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영상과 체험담으로 해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검증을 시도할수록 새로운 미스터리가 발견되고 괴담은 더 단단해집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탐험 영상이나 검증 시도에서 종종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카메라 노이즈라고 하기엔 설명이 부족한 그림자, 지하철 특유의 소음과는 다른 목소리, 그리고 분명히 비어 있어야 할 공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이런 요소들은 시청자에게 혹시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심어주며 괴담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끌어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직접 이런 검증에 참여해보고 싶으신가요? 텅 빈 막차에 올라 카메라를 켜고 종착역까지 가는 그 순간, 만약 여러분의 카메라에 설명할 수 없는 형체가 찍힌다면 과연 그것을 믿으실 수 있을까요? 대구 2호선 유령 열차 괴담은 이제 단순한 소문을 넘어서 직접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기록 속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괴담은 더 구체적이고 더 실감나는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과연 그 영상 속 형체들은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돌아가지 못한 영혼들의 흔적일까요? 여러분, 괴담은 단순히 무섭게 하기 위해서만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 속에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대구 지하철 2호선 유령 열차 이야기는 단순한 도시 전설을 넘어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괴담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귀신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참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날의 비극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령 열차 괴담을 들을 때 단순히 무섭다고만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혹시 아직 돌아가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괴담은 공포를 넘어 슬픔과 애도의 색채를 띠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무섭다기보다는 마음이 서늘하면서도 동시에 먹먹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대구 2호선 괴담은 바로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괴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변합니다. 목격담, CCTV, 탐험 영상, 그리고 검증 시도까지. 그 과정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을 넘어 사람들의 기억과 상상 속에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결국 현실과 맞닿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지하철 막차에 앉아있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무언가를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은 만약 오늘 밤 대구 지하철 2호선 막차에 혼자 앉아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텅 빈 객차, 희미한 조명, 지나가는 어둠 속 터널, 그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자국 소리, 혹은 창문에 비친 낯선 얼굴. 그 순간 여러분은 이 괴담을 단순한 이야기로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괴담 속 주인공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대구 유령 열차 괴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공포는 단순히 외부에서 다가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비극을 설명할 언어를 찾지 못할 때 괴담이라는 형태로 그 기억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오싹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아픔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령 열차 괴담은 그저 밤길에 떠도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면한 채로 남겨둔 집단적 기억의 산물일까요? 마지막으로 상상해 보시죠. 언젠가 여러분이 종착역에 도착했는데 객차 끝자리에 낯선 승객이 여전히 앉아 있다면,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승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한 눈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이 도시 어딘가에 남아있는 돌아가지 못한 영혼의 존재일까요?